한국의 살인사건 137회입니다. 137회. 아마 피의자 이름 너무나 피의자라고 하기도 그렇죠. 이제 이 사람 범인이라고 해야 되나? 범인이지 뭐 범인. 네, 살인자 이름 다 알고 있어가지고요. 박춘풍. 이 새끼 중국 명언은 푸춘펑. 푸춘펑. 처음 들어봤어요. 푸춘펑 도막살인 사건이에요. 네. 58년생이에요. 나보다 한 살 덜 먹었어요. 아, 우리 어머니랑 동갑이다. 그렇죠. 개띠. 네. 이 사건 예. 2014년도 사건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12월 4일 날 목요일이었는데요. 예. 오후 1시 3분경에 112로 신고 접수가 됩니다. 예. 등산을 하고 있던 임모 씨, 46살 임모 씨가요. 예. 경기도 수원시 그 팔달구 고등동 아마 팔달산 그 등산로 쪽이었나 봐요. 예. 경기도청 그 뒤편이에요. 아. 음. 거기서 검은 비닐봉투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예. 거기 사람의 일부라고 추정되는 게 거기 있어요. 뭐 이상해요. 얼마나 놀랐을까 이분. 그 신고했죠. 네. 아마 이 몸통 같아 몸통. 경찰 당연히 과수팀 달려갔겠죠. 네. 검은 비닐봉지인데 약간 열려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거기 그러니까 사이로 본것 보셨나? 같아. 네, 그렇죠. 약간 열려져 있어서 보니까 시신 일부가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몸통 정도만 있어서 예. 머리, 그다음에 양팔, 그다음에 예. 다리는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몸통만 발견이 된 거네요. 일단 네. 이 검정 비닐봉지 안에 담겨 있는 상태인데 몸통 크기가 가로 32, 세로 42 정도 됐대요. 아. 그러니까 딱 내가 볼 때 팔다리 없는 몸통 요 정도 같아요. 뼈가 있는데 보니까 당연히 몸통이 있으면 척추하고 갈비뼈 이건 있겠죠. 네. 근데 이때 이제 뭐 뼈들은 그렇다 치지만 장기. 일부 장기가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장기 일체가 다 없었대요. 일체가. 아. 심장이라든지 몸통 안에 있어야 될 심장, 간 뭐 이런 위장, 소장, 대장 이런 장기 이거는 장기 일체가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만 있는 거죠. 저 뼈하고 척추뼈하고 갈비뼈만 있는 거죠. 그 몸통 살하고. 네. 단 이제 콩팥이라고 추정되는 거 신장이라고 그러죠. 신장. 네. 요거는 한 개는 존재했다고 그래요. 아. 한 개가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양쪽 가슴 부분들이 예. 일부 이제 몸통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가 가슴 부분은 훼손이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봉지 안에는 혈흔 자체가 없었대요. 아,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피를 이미 뺀 상태인 그렇죠. 거죠. 작업한 겁니다, 이건. 네, 그리고 장기를 이미 다 이제 해체를 도려낸, 하면서 네. 도려낸 거죠. 칼 같은 거 정밀한 도구를 이제 사용한 흔적이 단면을 보면 알잖아요. 잘린 단면을 보면 잘 드는 칼, 메스 같은 걸로 잘라낸 건지 뭐 이런 거 등등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장기 도려내면서 정밀한 어떤 그 잘 드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훼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렇게 누른 것 같아요. 갈비 틈 있는 거 이렇게 눌렀겠죠. 압박했겠죠. 그래서 봉투에 넣기 편하게 누른 것 같습니다. 장기 빼내고. 봉지 안으로 이제 접어서 넣어가지고 넣은 것 같고요. 얼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네. 일정 부분 보관했었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리고 이게 12월 달이다 보니까요. 어차피 네, 12월이구나 진짜. 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눈이 팔달산이 그래서 얼어 있었나 보다. 네. 그리고 그러면 부패는 진행 제대로 안 됐겠네요. 네. 그다음에 거기 안에 목장갑도 같이 들어 있었대요. 목장갑. 네. 이런 건 다 단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유기하려면 차라리 안매장하는 게 나은데 왜 안매장을 안 했을까요? 그러게요. 팔달산 등산로 쪽이면 또 교수님 등산객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네. 뭐 그러면은 시체가 발견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피해자 특정이 돼도 뭐 바로 수사 대상이 될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어지간하면 안매장 하는 게 맞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주변에다가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서 갖다 버렸다? 그러면 뭐 이 시신 발견돼도 바로 범인으로 추정돼서 추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오원춘 사건이 예, 있었던 맞습니다. 거라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한편에서죠. 이제 사실 수사진들이라기보다는 한쪽에서 또 어떤 추정들이 있었냐면 그러면은 이거 장기 매매 아니야? 신체 장기를 돌려갔으니까 이거 장기 매매 그리고 뭐 어쨌든 비면식이다 보니까 아무데나 버려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추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원춘 사건은 지금 이게 2014년 12월 4일 난 거잖아요. 발견됐잖아요. 시신이 지금 네. 오원춘이 사건도 그 인근에서 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오원춘 때 항상 이슈가 됐던 게 그 너무나 약간 해체를 좀 많이 시신 훼손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이게 인육을 팔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한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오원춘 사건은 저희 방송에서 했습니다 이미. 조선족 오원춘이 그 당시 40세 오원춘이가 퇴근하던 20대 회사원 그 당시 28살 먹은 곽씨 네. 그 여성을 전봇대 뒤에 숨어 있다가 급습을 해서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팔달구 지동 목골 놀이터 네. 그 부근에 오원춘이 집으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그냥 진짜 거의 발라냈죠. 360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고 장기 손상 안 되게 정밀하게 따로 분리해서 보관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 인육 캡슐 뭐 인육 사건 뭐 장기 매매 사건 뭐 이렇게 의심이 됐고 또 재판장이 검찰한테 이거 네. 이게 취식 목적에 맞아요. 어떤 그 발라낸 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진짜 확인하라고 그래서 검찰이 그 확인했는데 하여튼 증거는 못 찾아가지고 그냥 정리됐던 그런 사건이죠. 네. 이 오원춘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동네에요 내내 팔달구 난리 난 거죠 이거. 네. 그래서 그때 그렇다면 피해자 신원을 일단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하죠. 네, 혈액형 검사를 했더니 피해자는 A형으로 나왔어요. A형? 네. 근데 일단은 현재 뭐 지문이 확인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치아가 또 발견이 돼야 되는데 치아도 없잖아요. 머리가 없으니까. 네. 이 사건 사실 이런 몸통만 발견되면 나네요. 진짜 난해해요. 네, 나네요. 여기 있다고는 시신 일부 그 몸통하고 검정 네. 비닐봉지 하나. 그다음에 목장갑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정밀부검 의뢰할 거고요. 네. 성별이나 나이나 사망 시기 이런 건 이제 알아보려고 국가에서 의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시신 근육하고 골편 뼈 조각에서 DNA 검출은 한 모양입니다. 이건 가능해요. DNA는. 네. 예. 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있죠. 뭐 아까 혈액형 A인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사춘기는 지난 여성, 그러니까 이게 자라는 형태의 여성이 아니라 이미 다 성장이 멈춘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성인 여성이라는 얘기네. 네, 근데 그 청소년기나 뭐 어린 시절이나 이런 건 확연히 구별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뼈나 아니면 근육만으로 봐서는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연령이라든지 또 이 몸통만 발견되다 보니까 사망 원인도 정확하게 그렇지. 알 수 없고 사망 시각 같은 경우도 몸통만 있을 때는 확인이 어려워요. 발견 부위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죠. 다만 이제 몸에 멍자국 같은 거 이제 이런 생활 반응 이런 게 없대요. 네. 그런 거 봐서는 죽고 난 이후에 시신 훼손이 이루어진 걸로 판단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잘라낸 걸로 토막낸 걸로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시신에 남아있던 신장 한쪽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독극물 혹시 그걸로 살해했는지 검출했어요. 그랬더니 네. 독극물 없었어요. 네. 그러면 독살은 아닌 거예요. 적어도. 네. 응. 그리고 비닐봉지에 있었고 목장갑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 혹시라도 이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나 DNA 같은 거. 봤더니 다 피해자 거. 피해자 목장갑이구나 이게. 네. 피해자 DNA 피만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깝깝하네요. 이런 경우 정말 답답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그 주변 상대로 갖고 다른 시신 부위를 찾는 거예요. 특히 머리하고 손 부위. 네. 이거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12월 5일이네요. 네. 기동대 2개 중대가 음. 거의 200명 가까이의 인력 동원이 돼 가지고요. 예. 그 주변 팔달산 그 현장 주변 포함해서 인근 지역까지 다 확대해서 수색을 했어요. 나머지 사체 부위, 시신 부위 찾으려고 그런 거죠? 네. 못 찾았죠? 네. 못 찾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또 흘렀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수사본부를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경기청 수원 서부중부경찰서에서 이제 그 수사본부가 92명이면 꽤 많은 숫자죠. 교수님. 92명 거의 형사 강력 형사 다 동원한 거예요.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수색도 또 계속 이어집니다. 기동대 계속 동원하겠죠 뭐. 네, 기동대 4개 중대 330명 동원했네요. 수색견도 3마리 투입했어요. 그래서 팔달산 일대는 다 수색하는 거예요. 이제 시신 나머지 조각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찾았습니다. 예, 못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시신 발견된 주변에는 CCTV 또 분석해야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이게 저는 산 특히 유명한 산들 뭐 산책로는 네. 다 CCTV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문제기는 해요. 근데 생각보다 CCTV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은 많이 생겼다고 해요. 네. 근데 예전에는 산 올라가는 입구 정도. 그다음에 이제 저쪽 건너서 넘어가 가지고 나가는 쪽 정도에 CCTV 있고 실질적으로 산 안쪽에 있는 산책로 이어지는 데는 CCTV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그 등산로 살인 사건이 많이 났잖아요, 근래에.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간헐적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렇죠. 이 당시에는 팔달산 내 산책로에는 CCTV가 전무한 상태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유기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또 진입로가 되게 그렇죠. 유기된 장소 진입로. 그럼 진입로에 있는 CCTV를 보면 되잖아요. 진입로도 10군데나 된대요. 산 이렇게 하나 있으면 진입로가 한쪽만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도 올라가고 여기서도 올라가고 진입로 많잖아요. 네. 그게 한 10여 곳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11개 정도 CCTV를 확보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용의자 특정하는 거는 그냥 당장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산을 그러면 여기가 특정이 안 되면 이제 조금 더 넓혀보자. 그리고 이제 민간이 설치한 CCTV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25개의 수원시하고 민간인 소유 CCTV를 네. 또 더 영상을 확보를 해요. 그래도 CCTV에서 별 도움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깝깝한 거죠. 이게 유기 시간이라도 특정이 되거나 사망 그러니까요. 시간이라도 특정이 되면 조금 나을 텐데.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정도 그 유기하는 시간대가 특정이 되면 편해요. 네. 그 날짜만 거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 보면 되는데 10일치 등산로 11개 그 구역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을 뽑으면 또 등산복을 입으면 핸디캡이 내가 해보니까 뭐냐면 전부 모자를 써요. 또 어떤 경우는 그 마스크를 눈까지 가리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을린다고. 그리고 이게 고글도 다 고글을 쓰고. 이게 진짜 내가 이거 수사해 보면서 CCTV 분석하면서 정말 안 되는 게 등산로예요. 그런데 11개, 저 25개 그 또 CCTV 추가로 해가지고 그것까지 10일치 역산해서 그걸 뽑다 보면 정말 이건 뭐에서 뭐 찾는, 백사장에서 뭐 반을 찾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CCTV는 애초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도 특정 안 됐고 굉장히 고난이 했던 그 수사예요. 그래도 분석은 계속 합니다. 그렇죠. 그럼 유일한 단서라고는 뭐뭐 남은 거예요, 이제 이게? 유기했던 비닐봉지, 그러네. 목장갑. 예. 그죠? 또? 그것만 집중할 수밖에 없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데 비닐봉지가 어디서 이제 그 어떤 용도로 이게 그 제공되는 건가 또 이런 거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거 그거 진짜 힘들어요. 네, 그 신정동 사건 할 때 수사진 분들 찾는 거 보니까 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목장갑도요. 네. 목장갑도 이제 앞에 비닐로 코팅된 거는 이제 또 파는 데가 철물점 쪽 있는 데 하고 또 안 된 거 하는 거 취급하는데 이것도 구분해 가지고 목장갑도 찾으러 다녀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목장갑 파는 데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12월 6일도 이제 흘러갔어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12월 7일 일요일 날이에요. 네. 이때도 기동대 4개 중대 340명 정도, 그다음에 수색견 3마리가 이제 나오고요. 네. 팔달산 일대에 수색해서 옷까지 신발 같은 거 찾다 보니까 200여 점 나왔대요. 생각보다 이게 흘린 옷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색하다 보면 진짜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 수색견도요. 얘네들이 되게 빨리 지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냄새를 맡는 게 계속 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쉬어줘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럼요.
그래서 이 수색견 수색도 사실 그렇게 장기 시간을 오래 할 수는 없어요. 개도 있잖아요. 채취를 잃어버려요.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 이제 저는 경험이 있어서 이제 하는데요. 수색견들한테 이제 찾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요. 베개를 많이 써요. 베개를 베고자면서 그 사람 채취가 상당히 많이 묻어 있어요. 옷까지도 물론 있지만요. 그래서 이제 베개 냄새를 맡아갖고 이제 가게 해요. 그러다가 일정 부분 올라가면 개가 좀 산만해질 때 있어요. 맞아요. 그건 까먹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토닥거려갖고 비닐에 싸가지고 갔던 거를 다시 가서 냄새 맡게 해요. 그리고 또 용감하게 가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색견도 채취를 잃어버린다. 네. 이런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수색견들은 그럼 나중에 은퇴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는 경찰관들한테 공고를 해요. 기를 사람. 네, 기를 사람들을 일단은 경찰관들한테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뭐 안 되면, 입양이 안 되면 이제 다른 방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다수 핸들러 네. 개를 조종하는 한조죠. 핸들러들이 되게 다 가져가다 기르더라고요. 맞아요. 너무나 정이 들고 그래서요. 자, 12월 8일이 됐습니다. 네. 예. 수사본부에서. 네, 일단은 어쨌든 추려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피해자 네. 특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혈액형 A라고 A형이라고 하고 나왔죠? 그다음에 일단 여성이라는 것만 일단 확인을 했고 이걸 이제 수사에 발표를 해요. 일단 왜냐하면은 해야죠. 우리가 제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수색에 어떤 뭔가 성과가 없다 보니까 또 늘려요. 100명 더 늘렸네. 네, 그래서 저 수색 인력 기동대 5개 중대를 이제 해서 네. 440명이 가네. 수색견 3마리는 여전히 가고. 네, 수색 범위도 넓히네요, 이제. 네, 이제 팔달산에서 이제 수원 전역. 이게 되는 얘기야, 이게? 네. 인접 지역부터 하겠죠. 네. 그래서 그 재개발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처에. 그래서 그 공패가 한 30, 공가 폐가. 네, 328곳? 그 또 수색을 한다고. 저희가 공패가는 기본적으로 항상 수색을 해요. 공패가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공가는 빈 집이에요. 폐가는 그냥 팽개쳐놓은 집이에요.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네. 예, 328곳을 그러니까 그런 데도 혹시 유기하거나 뭐 단서 나올까봐 그런 데를 맞아요. 이제 공패가 공가 폐가를 싹 수색을 한 겁니다. 네. 탐문 범위도요 경기도 전역하고 이제 전국으로 확대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시민들한테 제보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임시 반상회 딱 임시 반상회. 네, 수원시에서는 이미 예. 이게 시민 제보를 위한 긴급 임시 반상회도 개최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요즘엔 반상회 없죠? 없어요? 없어요. 박 PD 반상회 같은 거 없죠 요즘에? 시골에는 요즘은 진짜 안 하긴 해. 반상회 진짜. 반상회 해본 적 있어요? 없죠. 나 반상회 해본 적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하는 데가 있긴 한 것 같아. 자기들끼리. 근데 아마 그 전에는 막 행정관청도 나와서 공무원도 참석하고 내가 옛날에 파출소장 할 때 파출소장도 가가지고 앉아서 막 이런 반상회 하는 날 오늘은 반상회 하는 날 뭐 이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수님 사실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그거 다 글로. 단톡 이렇게 맞아. 대화하는 모임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들을 사실 많이 이게 주고받아요. 진짜 중요한데 대면과 그 비대면의 차이는 있는데 인간성이 참 상실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슬픈 시절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지지고 볶아도 얼굴 봐야 되거든, 얼굴. 하여튼 뭐 좋습니다. 뭐 하여튼 그때 긴급하게 임시반상회까지 개최를 해서 이거는 시민들 협조를 받겠다는 의미예요. 네. 엄청 수색했네. 팔달산하고 주택가 일대 그 공패가 다 수색하고 수거하고 뭐 그런 신발 옷까지가 272점. 근데 이거 전부 다 DNA 이제 분석 시험해야 돼요. 그 문과서에서도 엄청 많이 이거 다 무관이에요. 사건하고. 네. 근데 또 하루가 갔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가고요. 중요한 날이네, 이 날이. 12월 8일 날 월요일입니다. 네. 한 여성이요. 김씨성을 가진 여성이었는데요. 네.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음. 아니 제 동생이요. 11월 26일 날 퇴근하고 나서 네.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가족하고 연락 끊으래도 아닌데 가족하고도 연락도 안 되고 다음 날부터도 그 출근도 안 한다. 그러면서 가출 신고를 합니다. 그 보니까 이거는 한 달 전이네요. 11월 26일이면은. 네, 거의 한 달. 시신이 발견된 거는 12월이잖아요. 네, 12월 5일인가요? 5일 날이죠. 네. 12월 4일 날 발견됐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여성은 11월 26일 날 수원에 있는 일터에서 일하던 내 동생이 퇴근하고 나서부터 두절됐다 소식이. 그리고 11월 27일 날 그 다음 날 출근도 안 했다 그때부터. 네. 이런 신고를 밤 11시 반에 와서 해요. 파출소에다가. 네. 파출소 찾아갖고 내 동생이 이렇게 됐다고. 네. 밤 11시에. 그러면 이제 인적사항이 나오죠. 그러면서 동생이 박춘풍이라는 사람하고 동거한다는 얘기도 말을 해요. 네. 사실 이때 이미 어떻게 보면 박춘풍이 사건이 나온 건데 범인은. 그런데 그 경찰 입장에서 의심은 가지만 확신은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저 진술 받아가지고 네. 김씨 그 동생이면 형제가 아니니까 자매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DNA 도출 좀 하죠. 그래서 몸통이 있으니까 네. 대조해 보려고. 네. 그래서 이제 국가수에 감정 의뢰하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꽤 걸리죠. 그렇죠. 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여전히 수사는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때 큰 기대는 안 했을지도 모르겠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때 큰 기대는 안 했을지도 있겠어. 일단은 뭐 의뢰는 아마 경찰서에서 실종팀에서 받아서 했을 거예요. 가출한 팀에서. 그래도 DNA는 일단 채취를 해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계속 수사는 상황이었는데 해야죠. 여기서도 착안한 게 그럼 실종자나 미기가자 DNA 채취해놨던 거랑 이 피해자 DNA랑 한번 그럼 일치를 시켜보자. 그거 해야죠. 대조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걸 이제 의뢰를 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기동대 동원해갖고 막 4,500명이 수색견 이제 한 마리 더 늘려서 4마리까지 해갖고 계속 수색 중이고 화서동 8개, 고등동 6개 CCTV 14개를 추가 확보해서 또 CCTV 25개로 또 분석하고 있었대요. 아, 네.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수사는. 네. 근데 이제 이거 12월 8일 날 밤 11시 30분에 파출소에 신고한 그 사건은 그냥 그대로 그냥 DNA 채취해서 의뢰한 상태에서 그냥 그때까지는 단정 못하고 네. 이제 그 DNA 올 때까지 놔두고 계속 수사는 수사본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아까 실종자나 미기가자 DNA도 우리가 대조를 해본다고 했었잖아요. 하여튼 그 시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인적사항을 밝혀야지 수사가 되니까. 네. 일단 거기 희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아이고야. 네. 미기가자, 뭐 실종자. 몇 명이었어요? 그때 1,442명을 뽑았어요. 아이고 많다. 네. 그 중에 이제 그 경기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 18명 포함해서 여성대 나이들도 이제 좀 추려서 해보다 보니까 한 44명 정도 추려지니까 가족들한테 이제 DNA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이게 힘들다니까요. 미기과자 나오면 그 중에서 여자만 추리고 여자 중에서도 나이대 추리고 나이대 추려갖고 그 사람들의 가족을 찾아가서 일일이 DNA 긁어야 돼요. 네. 예, 그거 해야 되거든요. 일일이 대조하는데 못 찾았네요 결국은. 네, 그때도 이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가출 신고된 사람은 아닌 거네. 그렇게 되면 1,442명 중에는 없는 거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신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뭐 불법 체류자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30세 이하 여성만 뽑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30세 이하로 이거는 뭐 아마 나이를 어느 정도는 특정해 가지고 그걸 전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했던 것 같고. 이건 DNA 미기과자 한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왜 오원춘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했었던 토막만 이제 그 몸통만 나왔던 사건도 나중에 이제 피해자가 그 중국식 루프를 끼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좋죠. 네, 그래가지고 루프를 이제 계속 했는데 이 루프
이게 여성들 피임 알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루프 하나를 갖고 진짜 모든 병원을 다 돌아다니시면서 수사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특정이 아마 중국 여성이었던가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뭐 이거 금리빨 많이 해놓는 경우도 국내에서 한 거하고 중국에서 해온 건 달라요. 이거 뭐 시공 방식 아니 뭐 무슨 방식이 다르다던데 난 네. 뭐 하는 과정에서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이게 그때 막 소문 어떤 게 돌았냐면 이제 이게 또 문제예요. 막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본부를 추려가지고 수사본부가 진행되고 있을 때 여론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좋은데 수사 방향을 바꾸게끔 하는 언론 보도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장기 밀매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극적이잖아. 그리고 또 공포심도 커지잖아요. 그러고 인육 캡슐 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면서 보도가 되니까 이제는 막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난리가 나왔고 자 이런 얘기 나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 적출을 하려면 사람이 산 상태 쉽게 얘기해서 심장 뛰고 있는 산 상태에서 이 좌우의 갈비뼈를 이거 흉골을 이걸 절개해야지 벌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장기를 뜯어내는데 시신에는 이 절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 적출은 아닌 거죠. 네. 국가수에서 봤죠. 그리고 교수님이 아까 장기가 다 없는데 하나만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신장이었어요. 그러면 근데 장기 매매를 할 때 가장 활발히 그러면 거래되는 게 신장이죠. 신장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장기를 적출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경험적으로 하는 건데 장기를 적출하려면 일단 심장이 박동이 멈추지 않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장기 세포가 안 죽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의 장기를 적출하려면 요 가운데 뼈를 흉골이라고 그러죠. 흉골을 제거를 해야지 벌릴 수 있고요. 벌린 상태에서 장기를 도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신 같은 경우는 흉골을 제거한 흔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는 장기 적출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장기 밀매 뭐 인유 캡슐기 막 언론 보도에서 막 나온 거 이거는 혼란만 이야기하는 거지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 또 2014년 1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예. A4 용지 7쪽 분량되는 그 부검 결과를 상세한 부검 결과를 발표를 해요. 예, 어떻게 나왔어요? 외인사, 외인사. 외부 공격에 의한 거라는 거죠. 원인인에 의한 거고 예리한 흉기를 사용했고 사춘기 이전의 연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어린애는 아니라는 거네요. 네, 독극물 검출이 없었고 가슴 부위에 손상 흔적이 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신원 파악, 용의자 특정하려고 뭐 별의별 수단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했고요. 네. 결국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게 사건 관련 현상 수배네요. 네. 얼마예요? 얼마 그런 거예요? 5천만 원이에요, 교수님. 세게 불렀네요. 네. 최고 5천만 원이에요, 최고. 그리고 검거했던 검거 경찰관은 1계급 특진. 특징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경기도 경내 수사본부 차려갖고 41개 경찰서까지 전담팀을 이제 확대한 거네. 근데 이렇게까지 수사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제 네. 결국 그게 다 고육지책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중요한 꼭지 하나가 더 나와요. 아까 가출 신고했던 그거 정말 중요했었거든요. 네, 월요일 그거는 날이죠. 국가원에 계속 가 있는 상태예요. DNA 대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러다가 12월 11일 날 네. 11일 날 오전 10시 10분 어떤 시민이 결정적인 제보를 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12월 11일이면 12월 4일 날이니까 7일 만이네요. 일주일 만에. 만이요. 네. 예.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제보자는 수원 예. 팔달구의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사는 집주인인데요. 팔달구 교동이네, 교동. 네. 이때 제보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제보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이런 게 막 긴가민가 하셨나 봐요. 근데요, 월세방 계약하기로 한 사람이 날짜가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11월 하순쯤에요. 반지하 월세방을 가계약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가계약? 네. 55세 중국 동포였대요. 근데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된대요. 가계약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 반지하 방에 월세로 들어오기로 해놓고 네. 가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보름 가까이 안 나타난다. 근데 이런 거 내가 제보해도 될까요? 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게 1층 반지하라면서요. 반지하. 네. 23제곱미터 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3.3으로 나누면 얼마나 돼요? 한 8평, 7평 채 안 되나요? 그런 방이래요. 네. 이게 내가 이거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이 부분 이거 확인해 보니까요. 요게 주택 뒤편 철문을 이렇게 열면 왼쪽으로 원룸이 2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세대 주택 만들어 갖고 그래서 이 철문을 따로 사용하는 거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반지하가 2개인데 앞쪽 게 박준풍이 거였어요. 박준풍이가 거 아니지 가계약한 거였어요. 네. 거기에서 시신 발견 지점까지는 1.1km 정도 돼요. 가까워요. 가깝기는. 그러니까 6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5가구만 살고 있었고. 내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그거는. 근데 저는 진짜 이 집주인분도 대단하신 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보할 때 좀 애매했을 것 같아. 네. 그리고 형사들도 딱 제보는 받긴 받았는데 이게 무슨 뭔 제보야? 이게 뭐 자기는 집에 새 들어온다고 그래놓고 중국 동포인데 보름 동안 연락 없다. 이게 과연 이 사건의 제보가 될까? 이런 생각하고 안 나갔을 수도 있어. 진짜 막말로. 네. 근데 나갔어 형사들. 근데 안 나갔다가 만약에 이때 형사들 안 나갔으면 또 잘근잘근 씹혔을 겁니다. 네. 그래서 딱 갔는데 집주인이 온천 여행 가셨어요. 그 신고해놓고 온천 여행 가버렸어. 그래서 그냥 돌아오지 뭐. 네. 그래서 이제 뭐 강제로 열 수가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왔는데 한 오후 3시 35분쯤에 다시 이 집주인분께서 전화 왔어요. 오전에 신고했죠? 네. 오전에 신고한 사람인데 이상해요. 내가 다시 방에 들어가 봤더니 박스 안에 그 비닐봉지하고 장갑이 있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도 이제 형사들이 좀 이상하잖아요. 형사들 오전에 신고해서 나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갔는데 온천 여행 갔다 오니까 이제 속된 말로 투덜투덜하면서 다시 왔을 거예요. 네. 근데 또 다시 오후에 내가 오전에 신고한 사람인데 내가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박스가 있는데 박스 안에 비닐봉지하고 장갑이 있다 이러니까 그때는 쎄했을 거예요. 비닐봉지하고 장갑. 예, 거기서 쎄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형사들 2명이 득달같이 가고 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정리를 한 상태였어. 안 들어오니까. 그쵸. 15일 동안 가계약했는데 안 들어오니까. 새로 이제 보니까 그 집주인이 치운 것 같아. 박스 안에 장갑하고 비닐봉투 있는 건 저쪽으로 한쪽으로 치워놓고 나머지는 깨끗이 쓸고 닦고 해서 청소해 놓은 것 같아. 근데 형사들도 이렇게 갈 때까지는 사실 뭐 그래도 확인은 해보자 이런 신청을 그렇죠. 했을 것 같아요. 가보기는 해야 되니까. 네. 보다 보니까 그 가계약한 사람이 그 중국 동포 55세 박준풍이었더라고요. 예, 이 새끼 참 이거 박준풍이 이거 2008년도에 위조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했던 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 나와요. 인적사항도. 여기가 보증금 200만 원에 27만 원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박준풍이가 20만 원 가계약해놓고 부동산으로부터 열세를 건너받았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새끼가 안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박준풍이 인적사항 금방 파악했어요. 그래 어디 갔나 탐문도 하고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별 아닐 것 같은 현장이었으니까 방이었는데 이게 형사분이 이렇게 보다가 그래도 우리 보고 가야지 방 구석구석 봐야지라고 했는데 그 화장지 아마 두루마기 화장지가 있었나 봐요. 화장실에. 여기서 아주 그냥 대단한 거예요 이거. 딱 봤는데 허다만한 빨간색 점이 찍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갔을 때는 사실은 집주인은 그 박스 안에 있는 장갑하고 비닐봉지 한쪽으로 밀어놓고 다른 사람 세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안 오니까 20만 원 받고 15일 안 오니까 쓱쓱쓱 썰어서 싹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상태야. 맞아요. 거기에 형사가 간 거예요. 형사는 아마 꽂힌 거는 박스 안에 있는 비닐봉지하고 장갑일 거예요. 현장에서 발견된 그거는 일단 확보해놓고 형사가 화장실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보통 화장실부터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화장실 그 두루마리 유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요 부분에 빨간색 점이 하나 딱 찍혀있어. 좁쌀만한 점이.
그 형사가 눈을 키워봤어. 앞만 봐도 핏자국 같은 거야. 단 한 방울에 그 좁쌀만한 게. 그러니까 과수팀에다 연락을 해요. 네. 과수팀이 이제 연락하니까 과수팀이 나와요. 네. 과수팀이 와가지고 그거만 싹 도렸겠죠. 그게 인열 반응인지 여부를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DNA 찾겠죠 거기서. 네. 이제 옛날같이 제가 말씀드리면 화성 사건 났을 때만 해도 DNA 증폭 기술이 없어갖고 그만큼 찍힌 거는 시료로 쓰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증폭 기술이 생겼잖아요. DNA 증폭 기술. 네.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코딱지만한 요 좁쌀만한 점이 찍혀 있어도 얼마든지 증폭해서 실험 다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과수팀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네. 인열 반응을 딱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점이 발견이 됐잖아요. 근데 인열 피라는 건 분명히 알았어요. 네. 저 과수팀에서도. 그러면 일단 그 화장실을 정밀 검사를 해봐야 그렇죠. 될 거죠. 그러니까 그 화장지에 찍힌 좁쌀만한 빨간 점 하나 때문에 인열 반응이라고 판단하고 네. 그렇다면 그 화장실 전체를 정밀 감식하자. 네. 그래서 했는데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인체 조직의 일부가 발견됐는데 지방 덩어리예요. 네. 지방 덩어리인데 1mm도 안 됩니다. 1mm. 1mm도 안 되는 걸 발견을 해요. 근데 이게 이 1mm도 보냈겠죠. 국가수에다가. 당연하죠. 봤더니 피해자 DNA와 일치합니다. 그 점 찍힌 거 두루마리 유지에 찍힌 점 그거 나오는 일치하고 그 인열 반응 그것도 DNA 나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지방. 하수구 쪽에 붙어 있는 요 지방 1mm짜리 지방 덩어리하고 요거 DNA가 다 일치해요. 그러면 피해자는 그 화장실에서 죽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볼 것도 없이 가계약했던 박준풍이가 범인이에요. 그래서 박준풍이 인적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탐문을 하다 보니까 요 새끼가 저 팔달구에 있는 치과에 자주 간다는 거예요. 그 치과도 알아냈어요 형사들이. 네. 그래서 치과로 쫓아가가지고 치과에 CCTV가 있네. 네. 치과 CCTV를 통해서 이 새끼가 영어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야구 모자 이거를 쓰고 들락거리는 거를 경찰이 도출해서 사진으로 뽑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박준풍이가 동생이 휴대전화 쓴다는 사실도 알아가지고 위치 추적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12월 11일 날 목요일 날요. 또 병력 200여 명 그 수색견 4마리 해서 재차 계속 이 인간 그거는 계속 해야 돼요. 그거는. 네. 이건 이거고. 수색을 하고 있었는데 딱 일주일 만입니다. 그 12월 11일이네. 네, 오전 11시 42분경에요. 예. 그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수원천이 네, 매세교하고 세천교 사이래요. 뚝방. 네. 수원천 뚝이네니까. 네. 거기 그 잡초 덤불 사이에서 토막 시신 일부하고 여성 속옷이 들어있는 검은 비닐봉지. 그러니까 4개. 네, 총 4개를 발견해요. 결국은 그 집에서 유기장소 주변 수색하다가 넓혀서 하다가 수원천 부근에서 결국은 네. 시신의 다른 조각을 이제 4개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4개를 또 발견하는 거네. 그러니까 4개 발견됐으니까 그 주변 더 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더 보겠지. 더 보다 보니까 2개가 더 발견된 거예요. 하하. 결국은 이 새끼가 분리해서 여기저기 갖다 버렸구나. 네. 근데 이게 매듭 없이요. 그냥 이렇게 다 열려져 있는 상태였대요. 그냥 널려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나쁜 놈의 새끼 아주. 이게 그 몸통 발견돼서 한 1.2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럼 좀 멀리 어쨌든 온 거긴 해요. 근데 그 월세방에서 400m래요. 아. 그러니까 인열 반응 나오고 요 지방 덩어리 찾으니까 그 집 인근 개천변 수원천을 뒤지다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5봉제는 보니까 살점, 장기.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봉제는 여성용 팬티가 담겨져 있었다고 그러고요. 네. 이거 국가수 분석했죠? 네. 동일인이죠? 네. 그게 다음 날인 12월 12일 날 일치 여부 판단이 됩니다. 아이고 결국 이분은 거의 다 찾았네요. 네. 일단 박 씨가 특정이 됐으니까 박 씨를 이제 아까 저 동생 휴대폰 쓰고 있어서 위치 추적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 새끼 수원역 주변에 있는 거 알았네요. 네. 근데 어디서 있었냐면요. 양아치 새끼가. 그 11일 날 오후 목요일 날 오후 11시 밤 11시 반요? 네, 밤 11시 30분쯤에
그 성매매 여성하고요. 예, 수원역인데. 네, 한 호텔 그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었던 박춘풍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검거를 합니다. 그 수원역 고등동에 있는 뭐 S 모텔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박춘풍이 덮쳐갖고 검거하는데 이 새끼는 너 박춘풍이잖아. 대답을 안 했대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던 성매매 여성이 박씨 맞아요. 그게 다 한골인 거예요. 다 박씨 맞아요. 그래서 아까 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면 범인은 박춘풍이 맞는데 그럼 이 피해자는 누구예요, 교수님? 그 처음에 네. 내 동생이 11월 26일 날 집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가출 신고했었죠? 네. 그 여성 DNA하고 보니까 맞아요. 동일이네요. 그러면 그 여성도 이제 인적사항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이제 00시 10분에 예, 박준풍이 달아가지고 수원 서부경찰서로 압송을 하는 거죠. 네. 이 새끼 저 어떻게 했어요? 뭐 와가지고 검거됐을 때 뭐 행설수설했대요.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뭐 제가 한 건가 뭐 이렇게 또 하고. 묵비권도 행사했죠? 네. 이 새끼 아주. 그러면서 이제 아무 말 안 하니까 네가 빌려 가계약했던 월세방에서 이미 혈흔반응 그다음에 다 DNA 피해자 DNA 다 다 확인이 나왔어요? 됐다. 또 이렇게 음. 범행 부인하면 너한테 더 불리하다. 이제 얘기를 했겠죠. 예. 그랬더니 12월 12일입니다. 이제 검거된 지 하루 만인 거죠. 새벽 3시경, 한 4-5시간 됐네요, 교수님. 예, 00시 10분에 수원 서부서로 압송됐으니까 3시경에 했으니까 한 3시간 만에 시인하네요. 네. 그때 근데 시인도 이건 시인도 아니에요, 이 새끼. 네. 너 어떻게 왜 살해한 거야? 이제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밀었어요. 내가 그냥. 그 여성이 김씨래매요. 네. 내가 김씨를 밀었는데 벽에 부딪히면서 그냥 사망했어요. 넘어져서. 네.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거 아니에요. 상해치산해지는. 네. 그렇게 뻑뻑 우겼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좋아. 일단은 그때는 그렇게 들어줘요. 밀어서 넘어져갖고 머리 부딪혀서 죽었구나. 알았어, 네. 일단 그렇게 적어줄게. 네. 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신유기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 받아내는 거예요. 나머지 조각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해줄게 하니까 이제 졸졸졸 얘기한 거예요. 이 새끼가 버린 데가 수원 외에도 화성시 등 총 4곳이에요. 팔달산 수원천변에 2곳 네. 있고요. 수원과 화성 경계 쪽에 2곳이 모두 11개 봉투로 만들었어. 네. 근데 이제 박춘풍은 밀어서 넘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신을 거의 다 찾았어요. 찾으면 이제 간단한 거니까. 근데 이제 머리 부분도 발견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대로 들어줄게. 유기한 곳 대. 유기한 곳을 대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4곳에서 11개의 비닐봉지를 수거하면 다 완전히 이제 갖춰진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수에서 부검하면 되잖아요. 네. 왜 죽었는지. 근데 했더니 부검 결과 질식사가 나오는 거죠. 이 목졸롱건에. 네. 그러면 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딱 걸려드는 거지. 네. 이 새끼는 치밀하게 그 준비를 한 겁니다. 가계약까지 예, 했잖아요. 가계약까지. 이게 이제 봤더니 박준풍이가 그 김씨 여성하고 4월 달부터 동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동거를 시작해서 생활비 지원 등 경제적인 문제로 좀 다툼이 있었대요. 박준풍이 맨날 도박만 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이랬던 놈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그 동거 생활을 하면서 같은 조선족끼리 동거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같은 거 뭐 이런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좀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 씨가 화딱지 나니까 그 피해자 김 씨가 에이씨 너 같은 놈하고 한 사람 보따리 싸고 나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박준풍이 맨날 찾아가도 절대 안 만나준 거지. 네. 여기에 앙심 품은 겁니다. 박준풍이요. 그 26일 날 그 피해자가 퇴근하고 연락이 안 그렇죠.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11월 25일 날 그 전날? 네. 박준풍이 일하던 공사 현장 관리자한테 저 내일 쉴게요. 저 휴가 좀 내주세요. 11월 26일 날 쉰다고? 네. 그 여성이 없어진 날? 네. 오후 1시쯤에 그 동거녀가 일하는 그 대형마트를 찾아갔나 봐요. 그래갖고 끌고 퇴근할 갔구나. 때 강제로 끌고 가서 자기 집에서 살해하고 나서 그 오후에 이제 그 아까 1시 30분에 데리고 가서 살해를 하고 나서 한 200m 거리구나. 네. 살해한 집과 가계약한 집이 200m 거리래. 네, 맞아.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주변에 월세방을 이제 내놓은 걸 봤나 봐요. 나쁜 그러면서 새끼, 아주. 화장실이 제일 넓었던데. 작업하려고.
거기를 그래서 단번에 가계약을 해서 20만 원 주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시신 훼손을 한 거죠. 근데 이미 자기 주거지에서 2일차 훼손은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들고 가기 편케. 네, 내가 볼 때는 사지만 자른 것 같아. 맞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계약한 그 반지 앞방에서 이제 그 훼손해가지고 11개 봉투에 담아서 8달살 같은 8달산 뭐 이런 거 등등에다가 유기를 했던 거고요. 네. 월세방 계약 당시에도 본인 신분증 속이고 본인 이름도 안 적고 네네네. 휴대전화만 기재했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20만 원 주고 열쇠 받은 거예요 부동산에서. 그리고는 이 새끼 이제 소기의 목적 달성했으니까 그 집 얻을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름이 넘도록 안 가고 그래서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던 거고.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이거 어떻게 유기했어요 이거? 이게 차량이 없다 보니까 운전면허도 없잖아 이 새끼. 네. 그러니까 도보로 이제 유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네. 에이. 그래서 오목천동 야산의 머리를 유기하고요. 아이고야. 네, 이럴 때 그러니까 머리는 좀 큰 부분이기도 하고 멀리 갖다 이렇게 내는 싸가지고 뭐 짐까지 하고 택시 타고 갔구만. 네, 2차례 정도는 택시로 먼 거리는 좀 이동을 했고요. 그 근처는 다 이제 도보로 이동을 해서 유기를 아이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새끼 실제로 머문 장소는 수원역 인근의 여인숙 이제 그 마련해서 거기서 머물렀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사건 이제 용의자 잡히고 나서 박준풍 잡히고 나서 이제 얼굴 신상 다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특정 강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이게 8조의 2호인가 그럴 거예요. 네. 예,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충분히 어떤 증거 같은 게 있으면 네. 얼굴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이게. 네. 이거 뭐 언제 생긴 건 다 아시죠? 강호순 사건. 강호순 사건 때 생긴 겁니다. 2009년도. 네. 예. 그래서 일단 살인 및 사체 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네. 네. 신상 공개했고요. 네. 신상 공개는 2014년 12월 13일 날 했네요. 아, 네. 그러니까 아마 잡히고 나서 12월 11일 날 검거가 됐으니까 이틀 후에 바로 네, 바로 공개했네요. 네. 이 새끼는 1심 재판부에서 사이코패스로 진단했어요. 네. 사이코패스로 진단하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네. 근데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 양철한 부장판사예요. 네. 근데 이때 아마 그 국선 변호사가 1심에 불복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뭐라고? 사이코패스 아니다. 응. 이게 그 박 씨가 어릴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서 의안을 끼고 있는데 그 의안이 뇌를 압박을 하게 되면서 이 뇌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뇌 손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뇌 영상 촬영으로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멸하고 싶었던 모양이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법사상 처음으로 범죄자 뇌 영상 촬영한 게 이게 박준풍이 사건이에요. 이게 아마 이화여대 거기 팀에서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 결과는 박주풍은 사이코패스가 아닌 걸로 보인다라고 냈었어요. 근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그 박준풍 같은 경우는 기능성 검사는 했어요. 기질적인 검사. 어떤 형태로 뇌가 돼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질문에 따라서 이 사람이 반응을 해서 뇌가 혈류량이 움직이는 거는 내용을 이해를 못해갖고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사이코패스가 아닌 걸로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진단이 나오긴 했어요.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범행의 잔혹성, 네. 엽기성, 네. 무기징역이라는 형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중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역시 무기징역. 네. 대법원도 2016년 4월 15일 날 확정해버렸네요. 네. 예, 확정했는데 요놈 보니까요 이게 전과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 새끼 사문서 위조, 동행사, 그다음에 미립국 및 불법 체류 출입국 관리법 이걸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네. 96년도에 이게 강제 퇴거됐어요. 이게 잡혀가지고 그랬다가 이게 위조해가지고 위조의 건 가지고 다시 겨들어왔고요 우리나라에. 2003년도에 검거돼 갖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사문서 위조로. 네. 그다음에 미립국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는 96년도에 쫓겨났었던 놈이고요. 그리고 이제 살인, 사체 손괴, 사체 유기 네. 이 죄를 또 저지른 거죠. 네. 박준풍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우연하게 그냥 발생이 이렇게 된 거고요.
저도 도무지 왜 이랬는지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지랄하고 있네, 이 합니다. 새끼. 이게 박춘풍이가 2008년 12월 2일 날 박철이라는 가명으로 저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입국했대요. 2008년도에. 네. 어? 박땡땡이 정땡땡이 가명을 여러 개 썼다는 거예요, 이놈이.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화장지에 두루마리 화장지에 찍혀있던 빨간 점, 좁쌀만한 빨간 점 하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피해자가 특정이 됐다고 언니가 DNA 특정을 해서 피해자가 특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이는 사실 아, 그럼요. 박춘풍을 특정할 수가 없고 범인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가 막히게 이 경우는 진짜 이 피 한 방울 이걸 발견해낸 거 그리고 이 제보자 진짜 집주인분. 이런 거 해도 되나요? 가게 약해놓고 조선족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해준 거. 네 그리고 찾아갔던 형사 발견했던 매 눈 그다음에 인육을 발견한 과학수사팀 다 모두 다 네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요, 이 토막살인이라는 어떤 강력 사건이 발생해갖고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에요.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겠지만 김하일 사건이 또 있어요. 네. 조선족 그 토막살인 사건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원춘이 했고 박준풍이 했고 김하일 사건이 또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박춘풍 사건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이 매눈 네. 정말 형사의 검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푸춘펑. 예. 네. 교수님 예. 오늘 라이브에서 예. 얼른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